중국의 외교는 오랫동안 조용했고 신중했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갈등이 있어도 표현은 낮췄고 경제는 분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중국의 말투가 달라집니다. 직설적이 되었고 공격적이 되었고 때로는 위압적이었습니다. 상대국을 설득하기보다 밀어붙이는 방식. 국제사회는 이 외교 스타일을 전랑 외교, 영어로 울프 워리어 디플로머시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은 중국의 전랑외교가 어디서 시작됐고 어떻게 전개됐으며 왜 이것이 전략이 아니라 명백한 오판이었는지를 대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전랑외교는 중국이 공식적으로 선언한 외교 노선이 아닙니다. 즉, 이 표현의 출발점은 중국의 애국주의 액션 영화 전랑 시리즈입니다. 이 영화 속 중국은 모욕에는 즉각 반격하고 위협에는 더 큰 힘으로 대응합니다. 국가의 체면, 민족의 자존심, 힘의 과시. 이 태도가 외교 언어로 옮겨온 것이 전랑외교입니다. 전랑외교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비판에는 즉각 반격합니다. 외교관이 공개적으로 충돌합니다. SNS를 통해 여론전을 벌입니다. 협상보다 태도와 메시지를 앞섭니다. 자, 군사행동이 아니라 말과 이미지, 태도의 공격성입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던 시기, 호주 정부는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독립적 국제조사를 요구합니다. 중국은 이를 단순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정치적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보리, 소고기, 와인, 석탄, 호주의 핵심 수출 품목들이 차례로 중국 시장에서 막힙니다. 형식은 관세였고, 통관 문제였고, 품질 규정이었습니다. 중국은 정상적인 무역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조치의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발언한 국가를 집중적으로 겨냥한 대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교 분쟁의 성격을 바꾼 장면이 나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SNS에 호주 군인이 아프간 어린이를 위협하는 합성 이미지를 게시합니다. 외교 갈등이 회담장이 아니라 SNS와 이미지 전쟁으로 옮겨간 순간이었습니다. 중국은 말에 말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말에 압박과 모욕으로 대응했습니다.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미국과 중국은 알래스카에서 고위급 회담을 엽니다. 미국은 인권, 홍콩, 신장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자 중국 측 대표는 공개 모두 발언에서 약 16분간 발언합니다. 미국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중국과 대화할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외교회담에서 보기 드문 훈계조 발언이었습니다. 이 발언은 협상을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내부를 향한 메시지였고 국제사회를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참지 않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연출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이 장면이 국격이 올라간 순간으로 소비됩니다. 하지만 외교적으로 보면 이 회담은 조율의 출발점이 아니라 대결의 상징이 됩니다. 전란외교는 강대국에만 향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주한 중국 대사는 한국 정치 지도자와의 만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이 이기고 중국이 질 것이라는데 베팅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이 발언은 외교적 선을 넘었습니다. 주권 국가의 외교 노선을 공개적으로 평가하고 압박한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이후 한중 관계는 눈에 띄게 냉각됩니다. 전랑 외교는 이웃 국가와 중견국에도 적용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캐나다와의 충돌입니다. 화웨이 최고 재무책임자 먼관저우가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에서 체포되자 중국은 즉각 대응합니다. 캐나다인 2명이 간첩 혐의로 구속됩니다. 중국은 이를 사법 절차라고 주장했지만 체포 시점과 석방 시점은 명확하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먼관저우가 귀국하던 날 그들도 동시에 풀려납니다. 이 사건 이후 중국은 법과 규칙의 국가라기보다 힘으로 압박하는 국가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중국은 이런 외교를 선택했을까요? 첫째, 국내 정치입니다. 민족주의 여론 강한 중국 서사, 체제 정당성 유지. 전란 외교는 국내적으로 즉각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둘째, 국제 환경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전면화되던 시점에 중국은 국제 질서를 정확히 읽지 못했습니다. 경쟁이 격화될수록 필요했던 것은 설득과 조율, 그리고 신뢰 관리였지만 중국은 이를 힘의 문제로 오판했습니다. 외교 공간이 좁아진 현실을 외교 기술로 풀기보다 위신과 압박으로 돌파할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전랑 외교는 국제 환경이 요구한 전략이 아니라 국제 환경을 힘의 언어로만 해석해버린 명백한 오판이었습니다.
전랑 외교는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국내 지지는 결집됐고 즉각적인 압박 효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남은 것은 비용이었습니다. 중립국의 이탈, 신뢰자산의 붕괴, 예측 불가능한 국가 이미지, 그리고 판단은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중국은 두려움은 만들었지만 신뢰는 파괴했습니다. 전랑개교의 문제는 말이 거칠었던 데 있지 않습니다. 세계를 읽는 방식 자체가 틀렸다는 데 있습니다. 힘을 보여주면 질서가 따라올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은 중국을 더 강하게 만들지 않았고 더 고립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중국 전랑개교의 핵심입니다.